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전 강의에서도 이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요 강의로 바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구현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개발자들이 많이 수행을 하죠. 개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요거 앞단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있죠. 주로 뭐 요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분석 뭐 이런 일들이 끝나면 이제 구현 및 테스트를 하는데,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작동하고 기타 등등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주로 드래그 앤 드랍 뭐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편집기가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뭐 메뉴들이 있죠. 이쪽에 메뉴 있고 여기 뭐 도형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형들이 있고 도형을 이렇게 끌어다가 딱 드래그 앤 드랍하면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여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DN D 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다 쓰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죠. 놓고 뭐 선 연결하고 그래서 뭐 설계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완성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서 내가 필요한 문서에 그 저장된 파일을 불러다가 뭐를 하면 되죠? 끼워넣기, 불러오기 이런 걸 해서 집어넣어서 쓰면 되는데, 이게 여러모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텍스트 기반 텍스트 베이스드로 해서 어떤 이런 그림 다이어그램이죠. 뭐뭐뭐도 설계도 뭐 배선도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이제 클래스 이 다이어그램이 도죠. 이거를 그릴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텍스트 베이스드로 그릴 수 있는 툴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필요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텍스트 베이스드로 하는 게. 그래서 가장 요즘에 좀 많이 뜨는 게 머메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머메이드가 뭐 인어죠. 인어 공주 할 때 머메이드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기반의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툴이 있는데요. 요거에 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 시리즈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버뷰. 얘는 주로 이제 왜 필요하냐, 이게 필요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제 강의의 이제 앞단에 있는 건데, 요거를 살펴본 다음에 머메이드를 이용해서 플로우 차트, 이 순서도죠. 우리 알고리즘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쓰죠. 순서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뭐 실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순차도 이렇게 불러요. 순차도보다는 그냥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더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얘는 클래스죠. 클래스 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 ER 다이어그램, 엔터티 릴레이션, 개체 관계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단에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추가로 추가될 동영상 강의, 유튜브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거는 좀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각각의 특징에 맞는 것들을 이제 왜 필요하고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머메이드 기반으로 해서 그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고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네 가지는. 요거는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나는 플로우 차트 순서도만 관심 있어. 그럼 요거만 들으시면 되고요. 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지금 빨리 그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뭐 ER 다이어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 순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게 짜여져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매 강의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오타가 있네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아니죠. 여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오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아까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 앞단에 설명한 게 어디였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거 순차도를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건 얘거든요. 그래서 요 앞단 강의를 들으면 이제 UML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곁들여 놨습니다. UML은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마다 다 중구난방으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도를 그리는데 배선도가 있어요. 난 콘센트를 뭐 난 이렇게 표현할래.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표현할래. 어떤 사람들은 난 이렇게 표현할래. 이게 다 틀리면 안 되죠. 이게 뭐 100명이 다 틀리면 100가지 종류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이거 그림 그릴 일이 많은데 이거 통일하자. 만들어 놓은 게 UML이고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그림으로 표현할 땐 사물, 관계, 그 다음에 도해, 다이어그램이 필요한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뭐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이라는 이제 대학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다 다루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뭐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 전체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는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도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 거 클래스하고 순차도는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배치도 이런 것도 참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머메이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 얘는 왜냐면 뭐 서버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있는데 이미지로 하는 거라서 잘 안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순차도하고 클래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클래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UML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쉽게 얘기하면 도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쓰면 설계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OOP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씁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얘는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같은 뭐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클래스하고 클래스가 만약에 혼자만 있다. 지 혼자 있어요. 클래스가 하나고 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 그러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돼 있죠? 네, 클래스하고 클래스 사이에 연관 관계가 생깁니다. 어떤 관계 릴레이션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A라는 클래스가 뭐 B라는 클래스에 어떤 기능을 갖다 쓰거나 아니면 A라는 클래스 안에 뭐 B라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막 생성이 되죠. 근데 이게 말로 막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딱 표현해주면 정말 좋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스템의 정적입니다. 정적인 거는 이제 스태틱하다고 표현을 하죠. 스태틱하다고 표현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클래스는 고정이죠. 클래스는. 한번 설계하면 고정으로 존재합니다. 클래스에서 찍어내는 것들은 이제 객체, 찍어내는 단계를 뭐 인스턴스화 한다. 이렇게 인스턴스화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면 얘는 다 틀리죠. 객체와 객체 사이는 다 틀립니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틀리죠. 나이 다 틀리고 이름 다 틀리고. 근데 클래스는 똑같죠. 전부 다. 뭐 네임이란 게 있고 에이지란 게 있고 뭐 이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얘는 다 똑같죠. 클래스는 정적입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정적인 거를 어떻게 뷰는 뭐냐면 내가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중성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코멘트, 그 다음에 클래스 방향. 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세로로 표현할 건가, 가로로 표현할 건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뭐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부터 좀 살펴보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되겠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클래스를 먼저 그리는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 그 다음에 클래스 동작, 애트리뷰트하고 동작은 메소드죠.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마크다운 언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머메이드 해서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써주고, 끝나는 부분에 요 백틱, 여러분들 키보드로 보면 숫자 1 왼쪽에 있는 거, 탭키 위에 있는 거, 요게 요런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작은 따옴표 말고 점이 하나 더 있죠. 그거를 3개를 연속으로 써주고, 시작하는 부분에 머메이드 쓸 거야 이렇게 해주고, 끝나는 부분에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으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써주고, 클래스 이름, 클래스하고 이름 써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뱅크 어카운트, 얘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요거에 있는 속성들, 그러면 요 2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가로를 쳐주면 됩니다. 함수 입력처럼 가로 쳐주고, 거기에 들어갈 변수 이름,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정해주면 이렇게 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04 클래스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다이어그램 튜토리얼, 좀 전에 한 걸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 빼면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붙여놓으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그래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서 클래스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 클래스 이름은 요 맨 윗단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래스 이름을 바꾸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은행 계좌야. 이렇게 계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 계좌에 속한 것들은 다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은행 계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은행 계좌에 속한 속성, 괄호가 있으면 함수죠. 함수에서 메소드로 밑에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요런 이 상속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 관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니멀이란 게 있고 도그라는 게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 놓을게요. 네, 이렇게 상속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 삼각형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부분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있고, 멤버 정의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뱅크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면은 퍼블릭, 마이너스면 프라이빗, 샵이면 어떻게 배우셨죠? 여러분들 자바 같은 거 수업할 때 샵이면 프로텍티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하는 건 그냥 더하기 빼기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앞에서 뭐 얘는 뭐 더하기야. 그리고 얘가 더하기가 아니죠. 얘가 더하기죠. 얘는 더하기야. 얘는 빼기야 하면 오른쪽 화면에 빼기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더하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불편하죠. 뱅크 어카운트인데 이 뱅크 어카운트에 속하는 거를 다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런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반복이 있는 것들을. 중괄호를 이용해서 쉽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써주고 중괄호 영역 안에 속성이 됐든 메소드가 됐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선언하고 클래스 한 다음에 중괄호를 넣은 거죠. 요 양 끝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 부분에. 그리고 여기 속성하고 메소드를 자유롭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은 요게 한 칸 띄고 리턴 자료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놓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함수가 끝나는 거죠. 괄호 열고 닫고 마지막에 한 칸 띄고 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띄워도 되고 뭐 안 띄워도 되고. 근데 띄워주면은 코드가 가독성이 있겠죠. 나는 뭐 이거 스트링이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뭐 any 아무거나 줄래 이렇게 해도 되고 금액은 뭐 인트일 테니까 인트 이렇게 해도 바꿔주면은 요쪽에 이렇게 바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멤버 가식성은 아마 객체지향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퍼블릭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 프로텍티드는 상속 받은 애들만 볼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게 되겠고요. 패키지는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패키지가 여러 가지 비슷한 어떤 모듈이나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거죠.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프로텍티드는 뭐죠? 부모님 거는 자식들만 볼 수 있는 거죠. 프라이빗은 부모님 거는 부모님만 볼 수 있는 거고 패키지는
우리 집안에 부모님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다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별표를 붙이면 추상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뒤에다 별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별표 붙여주면 얘는 상속받아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면 얘가 이탈릭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 별표를 붙여주면 추상 메소드가 돼서 이렇게 이탈릭으로 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태틱 메소드는 달러 표시를 해주면 밑줄이 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왜 글자가 기울어져 있지? 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약속된 거를 머메이드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거로 했었죠. 상속, 합성, 뭐 집합,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이렇게 됩니다. 요 모양이 비슷하죠. 이렇게 요거 화살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정의하는 어떤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석도 넣을 수 있어요. 중간에 글자 나는 이렇게 해놓으면 상속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 글자를 넣어주면 사람들이 이 화살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똑같은 건데 여기다 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중간에 얘 클릭해서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나는 영어 내가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럼 뭐 상속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은 뭐죠? 합성. 얘는 뭐죠? 뭐 집합. 뭐 연관. 의존. 뭐 이런 식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은 뭐죠? 실체화? 이렇게 한글로 바꿔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고 이해해야 될 사람들이 한글에 친숙하다. 그럼 한글로 바꿔주면 되고, 뭐 아니면 뭐 영어로 써주.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영어로 많이 씁니다. 영어로 써주면 명확하니까. 한글은 이제 번역 과정에서 단어의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쭉 내용이고 연결선 끝 모양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끝 모양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 모양들 각각의 모양들에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게 다 틀려요. 정말 복잡하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인생 사는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필요해요. 이거 뭐 일일이 이거 다 쳐주는 게 귀찮은 거죠. 이거 코딩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그냥 화살표만 써주면 되지 내가 일일이 이거 다 써야 돼? 서로 다 약속 끝난 건데? 전기 콘센트는 뭐 특정하게 뭐 동그라미에 구멍 2개 뚫려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으면 그럼 콘센트라고 굳이 다 한글로 안 써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연결선 끝 모양 이거를 근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필요하면 여기 와서 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게 정리를 한글로 해놨는데 한글 대신에 머메이드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죠.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뭐 일부만 강의를 하는 건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있죠. 여기 가서 쭉 보시면 돼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따로 한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때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연결선을 양쪽으로 해도 되는 거죠. 양쪽으로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중성이란 게 있는데요. 다중성은 슬라이드를 먼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커가 있고 컴퍼니가 있으면 컴퍼니는 몇 명? 그 다음에 워커,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는 몇 명? 그 다음에 is married to.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관계다. 그럼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이죠. 원투원 관계.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watch하고 where?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one to one or one to many예요. watch가 하나면 얘는 좀 힘들겠네요. watch. 얘는 시계? 바퀴? 좀 애매한데? 데스크로 볼게요. 얘가 책상이죠. 그 다음에 얘는 서랍이죠. 책상은 하나고 서랍은 2개에서 4개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죠? 책상 1개, 어떤 사람은 2개에서 4개, 2에서 4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x는 뭐 2에서 4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x 2.4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 표현하는 방법이 중구난방이죠.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면 어떡해요? 짜증나는 거죠. 그거를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1은 정확히 하나다. 1.0.1은 0이거나 아니면 1이다. 저 때문에 안 보이나요? 스타는 무한대. 0부터 무한대까지. 1부터 스타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그러면 중간의 범위는 2부터 6. 컴마는 뭐냐면 2 또는 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너무 헷갈려. 우리 정하자 해서 나온 게 다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UML 다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중성은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연결선이죠. 요게 연결선 끝에 끝나는 지점에 각각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큰 따옴표 써주고. 그러면 각자 알아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슬라이드 표를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예제로 보면 이런 거죠. 커스터머하고 티켓이면 이렇게 쓰는 거죠. 커스터머는 1, 고객은 1명이고 고객 1명당 티켓은 요거 아스테리크죠. 별표 찍으면 뭐죠? 0부터 무한대까지. 커스터머는 티켓이 없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무한대 있어도 되고. 뭐 스튜던트는 어떻게 쓴 거예요? 1이라는 거. 스튜던트 1명의 콜스면 이제 수업이죠. 과목이 최소 하나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아니면 many 이렇게 써도 돼요. 유니버스 우주는 별을 many 엄청나게 많이 컨테인 한다. 이 컨테인은 여기 콜론 치고 여기 이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넣어보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 출력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가 헷갈리니까 지워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약간 글자가 맨인데 글자가 여기가 가려지네요. 이거 머메이드 아직 오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매니 뭐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매니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부터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뭐 많은 이렇게 써도 돼요. 많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중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중성 표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어노테이션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요 클래스 위에 얘가 인터페이스인지 아니면 뭐 추상 클래스인지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중괄호 시작하는 처음 부분에 이렇게 써주면 지가 알아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많이 쓰겠죠. 추상 클래스. 그래서 이런 문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뒀다가 나중에 알아서 잘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방향 설정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왼쪽에서 오른쪽, 또 뭐 이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면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언하고 디렉션이라는 키워드를 주면은 뭐 탑에서 다운이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아니면 라이트 레프트 바뀌죠. 아니면 바텀에서 탑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자유를 허용하는 거죠. 이거 일일이 손으로 그려가지고 막 옮기려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클래스 방향 설정. 여기까지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요 예제. 그래서 펄슨이란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프로페서 펄슨을 상속받아서 스튜던트가 나오고 프로페서가 나오고 그리고 펄슨은 얘가 이제 연관관계가 있네요. 연관관계 펄슨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다 지우고 좀 전에 했던 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VS 코드를 키고요. 제목을 하나 붙여주죠. 튜토리얼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본 그림을 좀 띄워 놓을게요.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죠. 예. 이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 먼저 쓰려면 이제 머메이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부터 머메이드야.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나는 뭘 그릴 거야? 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근데 나는 여기 방향을 디렉션을 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장시킬 거야. 그러니까 쭉 팽창하는 거죠.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얘는 다 가능한 거예요. 뭐 탑다운에서 탑 투 바럼 위에서 아래 그 다음에 위에서 바럼에서 위로 탑 라이트에서 레프트 레프트에서 라이트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펄슨이란 거를 여기 있는데 먼저 해볼까요? 펄슨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죠. 클래스 펄슨 딱 만들고 요 안에 클래스에 속성과 메소드를 써주면 되죠. 근데 얘는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 보니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죠.
여기는 없지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속성들 쭉 써주면 되죠. 3개. 그래서 플러스 네임 플러스 폰 넘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메일 어드레스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메소드가 있네요. 메소드는 함수니까 가로를 옆에 붙여주면 지가 알아서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퍼블릭에 purchase 파킹 패스, 주차권인 것 같아요. 파킹 패스인 거 보니까. 파킹 티켓 다 샀고, 그 다음 클래스 뭐부터 할까요? 스튜던트 해볼까요? 자, 그림은 이게 코드가 길어지니까 좀 작을 텐데 계속 써볼게요. 클래스 뭐가 있죠? 스튜던트 할 거죠? 그러면 스튜던트 됐고, 여기 생겼죠? 스튜던트 안에 써주면 되죠? 내가 필요한 게 스튜던트 넘버, 학생 번호, 정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그대로 써주면 되죠. 에버리지 마크, 얘는 아마 평균 점수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메소드가 2개가 있죠. 2개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is eligible to enroll 해서 str이 들어가고, 한 칸 띄고 불 학기 등록할 수 있냐? 그래서 입력 들어가면 true false로 주겠다, 이런 거죠. 마지막은 get seminars taken, 세미나 수업 들었니? 이 뜻인 것 같아요. int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하고 얘는 상속관계죠. 상속관계를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면 되죠? 펄스 스튜던트가 뭐를 상속한 거예요? 펄슨을 상속한 거죠. 상속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2개. 스튜던트가 펄슨을 상속을 했죠. 지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로페서도 펄슨을 상속을 해야 되니까 먼저 프로페서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프로 교수님 하고, 여기 오타인 것 같아요. 셀러리가 슬래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이너스로 할게요. 프로텍티드, 교수님 월급은 비밀. 그래서 마이너스 셀러리는 str 또 뭐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도 하나 있네요. 이제 심심하니까 노는 것 같아요. 스태프 교직원 번호, 스텝 넘버, 정수. 셀러리는 월급은 정수여야 되겠죠. 정수. 또 years of service, 근무 기간 정수. 얘는 프로텍티드네요. 근무 기간이 감춰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그 다음에 number of class, number of class, 강의하는 개수, 강의 수, 교수님 강의 시간, 총 시간, int. 요까지만 있네요. 그리고 프로페서는 뭔 없어요. 요거 메소드는 없네요. 얘도 없는 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프로페서도 펄슨을 상속받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프로페서도 펄슨을 상속받고, 근데 또 뭐가 있죠. 프로세서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네요. 화살표 관계. 얘는 이제 의존 관계가 연관 관계가 되는데, 프로페서는 슈퍼바이즈 학생들을 이제 뭐 지도 감독한다. 그러니까 뭐 상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에서 5 학생 교수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도 되고 무한대까지 많아도 되는 거죠. 학생은 지도 교수님이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스튜던트가 이쪽에 뭐 상관없습니다. 스튜던트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스튜던트가 요게 프로페서하고 스튜던트 사이의 관계니까 화살표로 연결이 되겠죠. 여기가 이쪽에 스튜던트를 써볼까요? 하고 프로페서. 그래서 스튜던트하고 프로페서하고 관계가 화살표가 성립이 됐고, 여기다 양쪽에 써주는 거죠. 여기다 써주고 여기다 써주고. 그래서 스튜던트 쪽에서는 0에서 점점 스타, 그 다음에 교수님 쪽에서는 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글자를 써주고 싶으면 슈퍼바이저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S 이렇게 써주면 슈퍼바이즈에 1, 5 이렇게 되어 있죠. 1, 5, 0,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글자 너무 좀 줄여볼까요? 줄여도 안 줄여지네. 얘는 뭐 요렇게 해도 좀 나오는, 여기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머메이드의 에러인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 표현은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볼게요. 라이트 투 레프트였죠, 지금 우리 하던 게. 이렇게 지금 여기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완성됐고, 여기 완성됐으니까, 어드레스, 주소란 게 있네요. 주소란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고 클래스니까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스트리트 또 뭐 있죠? 시티 무슨 시에 사나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미국에서 주인데 우리나라 하면 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드, 포스탈, 우편번호, 정수, 그 다음에 컨츄리, 국가 이름은 str, 문자열, 그런 다음에 validate, 그래서 리턴 값은 불, 그 다음에 output as label, 그래서 str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생겼네요. 그러면 펄슨이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게 되겠죠. 연관 관계니까 요 관계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다 쓰면 될까요? 여기 어드레스를 이쪽에 써볼까요? 어드레스 하고 뭐가 펄슨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써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펄슨이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lives in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줬네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들 있죠. 글자들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큰 따옴표 2개, 여기도 큰 따옴표 2개. 펄슨 쪽에는 뭐가 있어요? 0.1, 어드레스 쪽에는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 모양하고는 약간 틀리죠. 근데 요거를 일일이 다 안 만들어 줘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는 탑에서 바텀으로 갈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나는 바텀에서 탑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글자는 잘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이 소스 코드가 이렇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자동으로 다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그림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죠. 틀려도 그냥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맞는 거니까. 레이아웃은 머메이드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니까요. 자동으로 잡아줘서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처럼 머메이드가 머메이드가 똑같이 잡아주진 않습니다. 머메이드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스스로 잡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까 파워포인트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이 코드로 좀 바꿔 놓을게요. 또 바꿔놔서 제가 지금 바꿔놓은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하고 약간 틀려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딩한 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낯선데 쓰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 바꿀 때 특히 바꿀 때 너무 편합니다.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클릭하면서 그리려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는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동영상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